저도 운동만 하면 팔꿈치가 아파서 신경이 곤두섰던 적이 있습니다. 다른 사람들은 다 참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나만 아픈 건지 간헐적이지만 뭐가 잘못된 건지 몰라서 한참을 시달렸던 적이 있었는데요. 근데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속 시원한 해답을 주는 곳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팔꿈치 통증으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제가 한번 그 속 시원한 해답을 드려볼까 합니다. 팔꿈치 통증을 유발하는 3가지 케이스에 대해 얘기를 할 건데요. 저는 이 3가지 케이스를 운동에 반영하고 난 이후부터는 팔꿈치 통증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아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. 기본적으로 통증이 생길 일도 없지만 아프더라도 왜 아픈지를 아니까 회복도 빨라지고 무엇보다 정신 건강에 이롭더라고요. 자, 그럼 따라오세요. 첫 번째 케이스, 삼두 가동 범위 90도.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재밌는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. 제가 택배 박스로 교보제를 한번 만들어봤는데요. 보시다시피 위팔과 아래팔이 보이고요. 그리고 이 실은 삼두근의 힘줄이고 제 손가락이 삼두근 역할을 할 거예요. 손가락을 잡아당기면 삼두근이 수축하듯이 실을 끌어당겨서 팔꿈치가 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. 지금은 제가 90도까지의 가동 범위를 사용하는 모습인데요. 팔꿈치에 무리가 없는 좋은 운동의 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번에는 90도보다 가동 범위를 조금 더 크게 사용해 볼게요. 팔을 거의 다 접은 상태에서 다시 펴는 동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. 보시다시피 잘 안 펴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. 지금 제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로 잡아당겨지지가 않더라고요. 심지어 계속해서 잡아당기니까 이렇게 실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. 말하자면 팔꿈치 인대가 끊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. 자, 이제 왜 우리가 팔꿈치 각도를 90도까지만 사용해야 하는지 감이 좀 오시나요? 이론적인 배경은 조금 뒤에 설명하고 재밌는 실험을 하나 더 보여드려 볼게요. 이번엔 박스를 살짝 잘라서 무릎뼈, 즉 슬개골을 만들고 이름을 허벅지와 정강이로 바꿨습니다. 바로 우리 다리에 있는 무릎 관절이죠. 이번엔 제 손가락이 대퇴사두근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. 그런데 이거 좀 보세요. 그저 관절에 이렇게 무릎뼈 하나 추가했을 뿐인데 가동 범위가 90도를 넘는 구간에서도 이처럼 부드러운 움직임을 보여줍니다.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? 저 무릎뼈 하나가 뭐라고 말이죠. 자, 이 원인은 바로 모멘트암에 있습니다. 어려운 개념이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볼게요. 말하자면 문 손잡이가 여기 있을 때보다 여기 있을 때 문을 더 쉽게 열 수 있는 원리예요. 원래 모멘트암이라는 것은 축으로부터 힘이 작용하는 작용점까지의 수직 거리인데요. 이 거리가 멀수록 작은 힘으로도 큰 힘을 만들어낼 수 있죠. 우리가 아는 지렛대 원리와 같아요. 그런데 팔꿈치 관절에서의 이 삼두근의 모멘트암은 어떨까요? 보시다시피 삼두근의 먼 쪽 부착 지점은 척골뼈의 머리 부근인데요. 팔꿈치 관절의 중심축과 매우 가까운 위치이기 때문에 모멘트암이 굉장히 짧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옆에 있는 이두근과 비교해도 2배는 더 짧은 것 같죠. 더군다나 팔을 굽힐수록 이 모멘트암은 계속해서 짧아지는데요. 결국 팔을 굽힐수록 효율적인 힘의 사용은 더더욱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부수적으로 삼두근은 비효율을 상쇄할 만큼의 더 큰 힘을 써야 팔을 펼 수 있기 때문에 팔꿈치에는 아주 과한 압박력이 생기게 되는데요. 이로 인해 팔꿈치 인대에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도 아주 높아지죠. 아까 그 실 끊어진 거 보셨죠? 그게 다 이 압박력이 과해져서 생긴 결과입니다. 재밌는 점은 우리 무릎도 팔꿈치와 비슷한 구조이지만 이 슬개골 덕분에 자체적으로 효율적인 모멘텀을 형성해서 부드러운 동작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. 이 사진은 슬개골의 유무에 따른 대퇴사두근의 모멘텀의 차이를 보여주는 사진인데요. 슬개골이 일종의 도르래 역할을 하면서 힘의 효율적인 사용을 돕고 있는 걸 알 수 있죠. 어때요? 재밌지 않나요? 어쨌든 요약하자면 팔꿈치를 펴는 운동에서는 가급적 90도의 가동 범위를 지키는 것이 운동 효율성과 팔꿈치 관절의 건강 양면에서 더 이롭다는 얘기입니다. 팔꿈치 통증 있으신 분들은 한번 점검해보세요. 두 번째 케이스, 팔꿈치 주행 방향. 인체에 있는 관절은 그 특징에 따라 크게 6가지로 분류되는데요. 팔꿈치 관절은 그중 경첩관절이라는 그룹에 속합니다. 즉 경첩처럼 하나의 축을 기준으로 접었다 펴는 형태의 한 가지 기능만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. 그래서 기능적으로 회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로 어깨 관절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어요. 어쨌든 팔꿈치 관절은 경첩처럼 한 가지 주행 방향만을 가지기 때문에 이 운동 경로와 다른 방향에서 힘을 받는 건 팔꿈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동작입니다. 마치 경첩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려고 하면 고장이 날 수밖에 없는 거랑 비슷한 원리예요. 그렇기 때문에 팔꿈치에 불편함이 있다면 혹시 팔꿈치의 주행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. 특히 운동할 때 팔꿈치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뒤틀림이 생기는 가장 흔한 케이스는 바로 고정된 물체를 잡고 운동하는 경우입니다. 대표적으로 바벨 컬이나 풀업, 바벨 벤치프레스 등이 있는데요. 이렇게 두 손이 하나의 고정된 물체를 잡고 운동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향으로 발생하는 힘이 빠져나가고
빠져나갈 출구가 없어서 팔꿈치의 뒤틀림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 그렇다고 이런 운동들을 아예 안 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 팔꿈치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운동을 할 수가 있을까요? 가장 좋은 방법은 바디 포지션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겁니다. 두 손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팔꿈치의 올바른 주행 방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트가 끝날 때까지 필수적으로 일정한 바디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. 만약 세트 내내 바디 포지션이 제멋대로라면 꼭 팔꿈치가 아니더라도 손목이든 어깨든 그 뒤틀림은 어디선가는 반드시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바벨 컬, 풀업, 바벨 벤치프레스 등과 같이 손이 고정된 운동을 할 때는 바디 포지션을 최대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. 만약 그게 잘 안 된다면 난이도를 낮추거나 덤벨을 활용해보는 걸 권장드립니다. 세 번째 케이스, 전환 안정화. 만약 덤벨 손잡이가 이렇게 낚싯대처럼 휘어지는 재질이라고 생각해봅시다. 과연 효과적인 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? 당연히 그렇지 못할 겁니다. 두 손이 자유로운 덤벨이라고 하더라도 팔꿈치의 주행 방향을 안정화시키지 못해서 결국 팔꿈치나 손목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게 되겠죠. 다행히 손잡이가 물렁한 덤벨은 없을 텐데요. 문제는 전완근이 이 손잡이처럼 단단하지 못하면 결국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. 물렁한 전완근 때문에 안정화 능력이 떨어지면 1차적으로 손에 쥔 중량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서 운동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고 2차적으로 팔꿈치의 주행 방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지 못해서 팔꿈치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. 그만큼 팔꿈치 관절을 안정하는데 이 전완근의 역할은 중요한데요. 그 중에서도 직접적으로 경첩 역할을 하는 이 척골뼈 주위의 전완근은 더욱더 중요합니다. 팔꿈치를 사용하는 운동을 할 때는 항상 그립을 타이트하게 잡아서 아랫팔의 전체적인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. 특히 약지, 소지, 중지 이 세 손가락을 신경 써서 쥐면 척골뼈 주위의 전완근을 더욱더 견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. 만약 팔꿈치 통증이 있다면 혹시 이 부분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보세요. 근데 그렇다고 또 엄지랑 검지를 느슨하게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. 전부 타이트하게 잡되 약지, 소지, 중지만큼은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입니다. 팔꿈치 통증을 야기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해 얘기해봤는데요. 이 세 가지만 지금 하고 있는 운동에 잘 적용할 수 있으면 팔꿈치 통증으로 스트레스 받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거라고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. 만약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 싶으면 댓글을 남겨주세요. 저도 같이 고민해볼게요.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또 다음 운동 콘텐츠에서 뵙겠습니다. 고마워요.